월드컵 활약의 주인공 초대했습니다. 네. 이영표 전 선수님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이돌 아닐까요? 라떼는 그랬죠. 라떼. 네. 라떼는. 네. 그때는 정말 떠들썩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주인공이셨잖아요. 네. 어떤 사람일까요? 번뜩 떠오르는 게 죄인이다. 제 안에 물론 선도 있지만 악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선할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해도 제가 다행인 게 와이프는 저의 그 본 진짜 모습을 알고 있어요. 밖에서는 되게 착한 척한다. 실제로는 아닌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밖에서는 착한 척하고 다니세요? 본심이 중간중간에 그 악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착한 척 한번 해보자. 겸손한 척 해보자. 이게 제 생각이죠. 그럴 순 없지만. 그럴 순 없지만 축구를 하시게 된 계기와 그 스토리를 잠깐 나눌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강원도에서 안양초등학교로 전학을 오자마자 제가 좀 빨랐거든요. 그래서 육상부에 들어갔었어요. 그랬었는데 축구부 감독님께서 저희 반에 찾아오셔서 저보고 저를 딱 찍으면서 너 축구부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우연찮게 육상부보다는 축구부가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축구를 하게 됐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축구의 한 획을 그으신 전성기 시절에 보람되셨던 부분 있었을까요? 축구라는 게 어떤 힘이 있냐면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상당히 분열이 돼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계급의 어떤 문제, 뭐 서열의 문제 이런 걸로 아주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상당히 분열돼 있는데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축구가 뭐 한국 축구가 4강 갔다라는 거에 놀란 게 아니라 포용과 용납이 가능했잖아요. 축구라는 것 하나, 대한민국을 사람이라는 것 하나,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뿌듯함을 줬죠. 힘드신데 나는 어떻게 극복을 했다? 한마디가 있을까요? 제가 좀 꿈이 있었어요. 축구 선수가 되고 유럽에 가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내가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그거 하나로 좀 힘든 훈련을 이겨냈죠. 그리고 결국에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유럽에 갔고 유럽에서 나름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했고 남들한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갖고 나서 잠시의 만족감 뒤에 엄청난 허무함 같은 게 있는 거죠. 가장 행복해야 될 목표를 이룬 시기에 그렇죠. 그랬다는 게 굉장히 왜 대답이시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과연 그러면 성공하고 소유해서 행복이 있지 않다면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는 것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거를요? 그때 당시 이제 톨스토이 책을 다시 보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저희 삶의 어떤 목적이 성취하고 이루고 소유하는 것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으로 좀 제 어떤 가치관이 변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책을 읽었었어요. 인간은 2인칭, 3인칭 복수의 삶을 살 때에만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자. 지금 여기 강원FC에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싹스업이라는 저희 사회적 기업을 제가 창업을 했었는데 축구 경기를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축구 경기를 하면 선수가 넘어져요. 선수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잔디밭에 앉아서 양말을 한 번 이렇게 잡아당겨요. 양말을 다시 끌어당기는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새롭게 실패한 선수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 행위. 누군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마음을 싹 업 시켜주겠다. 용기와 힘을 주겠다.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겠다. 느낌이 오네요. 어떤 느낌의 뉘앙스를 거기다 담아서 지었는지를. 축구는 특히 운동은 긴 여행과 같은
긴 호흡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는 그 긴 세월 동안의 축구와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왔다? 노하우?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확실하게 하나는 어떻게 하면 발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발전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간단합니다. 네. 노력하면 발전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네.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이 발전하는 거죠. 한 번 더를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성공이라는 게 네네. 이게 성공의 개념이 꼭 뭐 남들한테 인정받는다 그래서만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30번을 해요. 31번 한 사람은 30번 한 사람보다 일만큼 발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사회에 나가보니까 일만큼 발전하는 게 아니라 30번의 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이게 다 복리로 배로 늘어나잖아요. 네.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뛰어가는. 멈추면 바보죠, 이 노력을.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배인데 이 네. 노력에서 오는 이 고통은 그 양만큼 정확하게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 법칙을 딱 이해하기 시작하면 저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게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네.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하든지 그거를 하면 네. 발전하니까 그거를 의심하지 마라 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몇 번 듣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상황은 정말 최악인데 최선을 다하는 건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축구는 국민 스포츠이긴 하지만 사실은 2002년도에는 굉장히 열광적인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시들한 부분도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FC 대표님으로 계시고 축구협회 부회장님으로 최근에 또 취임도 하셨으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을 더 축구장에 더 많이 오게 하고 그거를 같이 문화로 즐기려면은 좋은 아이디어, 뭐 제안 이런 게 있을까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뭔가 그 연결점과 그 교집합을 좀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저희가 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기장에 올 이유가 없으니까 안 오시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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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를 만들어주면 그럼 경기장에 네, 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경기장에 오게 만들 것인가? 일상에 지친 인간이 반복된 일상에서 지쳐서 뭔가 즐길 거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라는 단어가 탈피하다, 일상에서의 탈피하다에서 왔고 탈피하다가 즐기다, 즐기다가 장난치며 놀다, 장난치며 놀다가 오늘날의 스포츠가 됐거든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것이 문제냐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스포츠는 행복감과 즐거움과 그런 어떤 역동성과 긴장감과 다양한 감정들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엄청난 큰 요소거든요. 그걸 알려주게 되면 그 축구만의 묘미를 알게 되고 결국에 관중들이 팬들이 경기장에 더 찾아들겠죠. 그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 뭐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을까?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것 중에서 5살부터 12살까지 강원도에 태어난 모든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에게 강원FC 유니폼을 입고 축구를 하게 하자. 이 아이가 5살 때, 6살 때 강원FC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어요. 네. 그리고 20살, 30살이 됐어요. 자신의 추억과 삶 속에 강원FC가 한 장의 기억으로, 추억으로 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한 팀이 내 삶의 추억의 일부가 돼서 같이 호흡해서 삶의 일부가 되는 그런 팬들을 모으자.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추억과 역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팬들을 접촉했을 때 지금 당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는 어렵지만 이 추억이 충분히 숙성된 와인처럼 숙성된 그런 어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저희는 믿는 거죠. 굉장히 좋은 트라이네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저희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씨를 지금 뿌리고 계시니까 그 씨를 잘 뿌려서 시민의 어떤 힘도 도움도 필요하고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또 국가의 어떤 협조 이런 게 다 필요할 텐데 어떤 시스템과 서포터가 있다면 이 지금 계획하신 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네. 시스템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성적을 내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원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적보다도 관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원하시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들이 실제로 지금부터 이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동의와 어떤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게 저희들이 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이 프로젝트가 아주 상당히 큰 결실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지금 잘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에 우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 이 두 가지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강원FC 팬들이나 그다음에 도의회, 또 이사회,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강원FC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롱타임 여기까지 축구회라는 하나의 그런 틀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 같은 사람과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선물 같은 사람은 아니죠. 그럼 메시지를 간단하게. 그냥 선물은 그냥 받으면 안 돼요. 또 그거에 따른 대답. 존재 자체가 선물인데요. 존재 자체가 선물이다. 와, 정말 의미가 큰. 예, 어떤 뭐 메시지라는 것보다 그 네. 마음이라는 게 네. 있어서 네. 그거는 약간 네. 그 사랑의 마음을 네.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두 단어 안에 있나요? 모든 게 있나요? 네.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단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없죠. 그 말씀이신 마음. 것 같은데 가슴 속에 다 하트로 물들어 있으신가요? 와이프가 또 지금, 이중인격자라고 또 얘기하겠네. 가족의 가장 소중한 선물 같은 거고 축구 삶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없을까요? 축구 쪽에서는 저는 네. 히딩크 감독님. 히딩크 감독님을 통해서 본 리더십을 만약에 한 단어로 정의야 한다면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100% 할 수 있고 99% 할 수 있고 98%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매 경기 100%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감독의 능력이에요. 히딩크 감독님은 그 선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선수가 100%를 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만들어놔요. 네. 그거에 제가 되게 놀랐었죠. 아, 그 힘이 어떤 힘인가요? 히든크 감독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오늘 경기장에서 감독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이 감독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가져갔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감독님한테 그걸 물어봤었거든요. 왜 이 선수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이 선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랬더니 히딩 감독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목표는 각자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실수한 친구는 성격적으로 칭찬을 하면 못하는 선수. 이 친구는 강력하게 뭐라고 해줘야 긴장하면서 잘하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수는 뭐라고 하면 못하는 선수. 이 친구는 칭찬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잘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야 이 친구들이 다 잘하게 되고, 잘하면 이기고, 이기면 결국 내가 좋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리더의 역량 중에서 해야 되는 말을 하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됐죠. 히딩 감독님이 이제 선수를 좀 은퇴를 일찍 했어요. 2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아들의 보육교사였대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그 2년 동안 이제 가졌던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친구가 뭘 원하지, 이 친구가 어떤 거지, 그 마음을 읽어주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고의 그러니까 리더. 최고의 감독이 됐던 거죠. 축구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런 꿈나무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영표를 뛰어넘을 수 있고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키워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예, 항상 일관되게 누구든지 저보다 더 훨씬 축구를 잘할 수 있는데 대전제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운동에서 느낀 거는 절대 진리는요. 땀 한 방울을 흘리잖아요. 정확하게 한 방울만큼만 발전해요.
이거는 뭐 진짜 이건 성공하는 방법을 오픈했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가 코로나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운동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많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고 미래의 축구가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른 리그들은 다 이제 경기를 중단했는데 우리는 K방역 때문에 리그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경기가 지금 34개국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 강에서 축구를 즐기는 거에 되게 일차적인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였다면 미디어와 만나는 어떤 매체와 만나는 어떤 기회가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시장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미디어 노출도에서 훨씬 더 많은 어떤 이익이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현상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미디어에 잠식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회이면서 어쩌면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상당히 생각이 들죠. 앞으로의 꿈과 미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가 느끼기에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꿈이라기보다는 삶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죽을 존재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의식하고 죽어가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면 비로소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소중한 것을 행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제 삶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렇죠. 거. 네. 그러면 생각이 내가 되고 한 번 더 노력으로 성공이 아닌 실패가 아닌 삶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건강하게 다름으로 축구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이영표 대표님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